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제가 이제 이 심리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너무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심리상담소 이야기를 좀 못 올렸어요. 사실 이제 조금 제 얘기를 하자면 심리 상담소에 올리는 것들은 다 심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마음이 조금 안정적으로 돼야 이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정신이 없고 뭔가에 막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뭐 자아 성찰의 기회 뭐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뭐 오랜만에 뵙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자, 최근에 그런데 영상은 많이 안 올렸지만 구독자분도 야금야금 늘어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특정 몇 가지의 이렇게 영상에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댓글은 꼭 읽고 뭐 댓글을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을 쓰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 정신장애에 대해서 쓴 글들 중에 그러면 정상인이 없냐? 어? 전부 다 정신 장애냐? 뭐 사이코 천국이냐? 막 약간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신 장애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는 사실 우리 누구나 다 그 정신장애에 나와 있는 뭐 앞으로도 더 소개를 하겠지만 각종 뭐 300개가 넘는 이 정신장애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죠. 자기성 성격 장애를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야. 나 이건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계선을 또 들어도 이거 난데?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각종 다양한 거에서 나도 이런 면이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상한 거냐?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것도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장애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돼야 되겠죠. 예, 그럼 피해자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의미 있는 타인. 예, 그러면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가까운 지인이나 누가 뭐 회사 생활 한다, 뭐 동료나 뭐 누가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 또는 물질적 물리적 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뭐 정신 장애에 속한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양극성 장애를 가진 엄마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엄마가 양극성이니까 당연히 조울증, 예,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증이거나 두 가지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던 엄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엄청 기분이 업돼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엄마가 모든 걸 막 꾸미고 평상시 보지 못했던 또 하고 막 활기찬 모습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엄마가 또 뭐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를 탁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모델하우스 가서 막 분양 계약을 해서 막 돈을 몇 천만 원을 팍 통장에 걸 꺼내 쓰고 막 그래서 막 계약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나 차 샀어. 막 이제 이러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이런 과소비, 충동 구매 이런 거에 대해선 당연히 가족들이 또 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책임 소재가 가잖아요. 잠깐 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엄청 우울해져서 온 식구들이 TV도 못 틀게 하고 집에 불도 못 켜게 하고 혼자서 방에서 막 누워서 울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럼 또 얼마나 가족들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정도, 이런 그래서 주변에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장애다, 정신 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한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 다 뭐 이 세상에 뭐 다
환자네. 그러니까 환자라기보다는 다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시죠. 네, 자신감 그리고 우유부단함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좀 자신감이 넘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뭘 해도 항상 우유부단해. 그리고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예,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는 보통 그 자신감 이런 단어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오, 저 사람 진짜 자신감 넘치는데, 오, 자신감, 저 사람 자신감 최고야. 이러면 뭔가 모르게 최고야라는 단어도 붙으면서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우리가 신호를 보내기가 쉽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막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뭘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선택에. 나는 그래서 선택 장애야. 이러면서, 그래서 뭐든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우유부단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또 어떻게 받아들이죠?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되죠. 예,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 자신감, 그럼 긍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신감은 긍정적이고, 우유부단함 혹은 뭐 선택 장애에게는 부정적이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 부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죠? 물론 우유부단함, 선택 장애야 하는 사람보다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죠. 스피드가. 예. A와 B가 있어. 어떤 걸 할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넘친다는 사람은 보통 이 선택을 하는 A, B 선택하는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예, 속도가 빠르죠. 자, 그런데 반면 우유부단하다고 굉장히 느리죠. 슬로우 완전히. 그쵸? A 아니야 B 아니야 A 아니야 B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 물론 이 자신감에는 가짜 자신감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A, B에서 A 그래 자신감 인생은 자신감이지 직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는 A 하고 선택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B를 할 걸 그랬나, 나 괜히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가짜 자신감 이걸 빼고 실제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 뭐 특히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그들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고 밀어붙인다. 그래서 아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내면의 그 심리적 기제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택을 빠르게 하고 또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 바로 그건요, 버림에서 옵니다. 무슨 말이지? 버림? 네. 자, 보통 이렇게 자신감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또 선택을 했다 하면은 앞뒤 보지 않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기제를 보면 버린다. 내가 선택하는 거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네, 버리는 거에 좀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게 좋기만 한 걸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예. 자, 내가 저걸 선택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어.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란 건 곧, 포기를 빨리 한다. 예,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버린다, 포기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냥 자신감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만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우유부단함, 선택 장애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엔 또 왜 그럴까요? 네. 자, 이런 경우는 미련이라는 게 많은 거죠. 사실은 단어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미련.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욕심쟁이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A를 선택했을 때는 B에 대한 미련이 남고 B를 선택했을 때는 A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나는 우유부단해,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A와 B를 다 갖기를 원하는, 다 갖고 싶은, 네, 획득하고 싶은, 자,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 이 사람 뭐 이런 부류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욕심장이일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미련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또 우유부단의 선택 장애야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 그러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좀 무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선택한 거 이외의 다른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버리고, 예, 버리고 나서 미련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가족이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막 자기의 뭐 일만 자신감을 가지고 막 난 저걸 갖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냥 진짜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반대, 우유부단하고 뭐 선택 장애가 있어 이런 사람이 가족이 갖고 있다 그러면 가족도 챙겨야 되고, 물론 일부는 스트레스는 받겠죠. 가족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챙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 이런 사이에서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어떻게든 케어해서 뭐가 됐든 잘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신감과 또 우유부단함, 이게 반드시 한 가지의 모습만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사실 저는 이제 전자에 속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예전부터 뭐 이렇게 뭐 남들 앞에 춤을 추고 또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좀 좋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저 역시도 어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만큼 버리는 거를 뭐 이 하나를 갖기 위해 10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래도 이 하나가 저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망설임 없이 10가지를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10가지에 속해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가족이거나 뭐 다른 뭐 어떤 뭐가 됐든 그 안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 결국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신감이든 우유부단함이든 뭐든지 동전의 양면처럼 양가적인 면을 갖고 있고 양면을 갖고 있죠. 다 좋기도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나는 어떤 타입이지? 난 자신감이 넘쳐. 그럼 나 역시도 뭔가를 버리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나는 우유부단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럼 나는 너무 욕심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적절하게 믹싱되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아주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해서 나아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 챙길 수 있고, 자, 이렇게 잘 믹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인생만큼 훌륭한 게 없겠죠? 자, 우리가 왜 이 방송을 보시나요? 저는 왜 방송을 찍고 있죠? 자,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거든 양극적인 양극 이런 거를 잘 섞어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행복해지는, 자, 그런 세상을, 그런 우리의 삶을 꿈꾸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 뵀는데 이렇게 자신감, 우유부단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네.
진짜 저는 또 어쩌면 일주일에 한 편씩 혹은 조금 요즘 들어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사실 지금 한 뭐 제 출장 때문에 제주도도 다녀오고 막 이러느라고 업무가 좀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상태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더군다나 안정되지 않아서 심리학 방송을 좀 못 찍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조금은 안정됐으니까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